1. 갑작스러운 부탁. 회사에서 하루 종일 정신없이 갈려 나오고 나니 몸이 축 늘어진 채로 지하철 좌석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퇴근길에 늘 그렇듯 이어폰도 끼지 않고 그저 멍한 상태였죠.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리더라고요. 화면에 뜬 이름은 남편 준호. 잠깐이라도 쉬고 싶었는데 또 무슨 일인가 싶었죠. 여보, 엄마가 내일 저녁에 반찬 좀 많이 해달라는데? 그 순간 머리가 띵 하고 울렸어요. 오늘도 힘든 하루였는데 또 시작이구나 싶었죠. 시어머니가 갑자기 친구들과 개모임을 집에서 한다고요? 그래서 그 준비를 저한테 맡기신다고요? 전혀 놀랍지 않았어요. 늘 그래왔으니까요. 갑자기 왜? 내일이면 너무 촉박한 거 아니야?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지만 속은 이미 복잡했어요. 내일은 제가 회사 보고서 마감 때문에 밤을 새워야 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상관없다는 듯 준호는 여전히 태평한 목소리였어요. 엄마가 오늘 갑자기 정하셨대.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시네. 그 말투가 어찌나 가볍던지 듣는 순간 울컥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뉘앙스였거든요. 준호야, 내일은 정말 절대 안 돼. 보고서 마감 있다고 했잖아. 저는 애써 참으며 단호하게 말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어처구니 없었어요. 아, 그랬지. 그럼 어떻게 하지? 그냥 간단한 것들로 몇 개만 하면 안 될까? 간단한 것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친구들을 초대하면서 간단하게 하신 적이 있었나요? 그분에게는 늘 체면이 중요했고 며느리인 제가 그 체면을 세워주는 수단이었죠. 개모임이라는 말은 곧 여러 사람이 와서 제 솜씨를 평가하고 그걸 시어머니가 자랑할 수 있는 자리라는 뜻이었어요. 당신 엄마가 언제 간단하게 하자고 하셨어? 꿈깨. 저는 결국 목소리를 높이고 말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준호의 한숨소리. 알면서도 굳이 저한테 떠넘기려는 게 뻔히 보였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지하철 창밖으로 스쳐가는 어두운 풍경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매번 이번만이라는 말에 속아 넘어가며 살았는데 정작 제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는 말은 귀담아 듣지 않는 남편. 그 순간 제가 이 결혼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이 거절과 서운함. 저는 그날 오랫동안 꾹꾹 눌러왔던 마음을 짜내서 용기를 냈어요. 매번 이번만이라는 말에 떠밀리듯 따라왔지만 내일만큼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님께 안 된다고 전해줘. 내일은 정말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 순간 휴대폰 건너편에서 긴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대답 대신 묵직한 정적이 흘렀고 저는 괜히 심장이 두근거리며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회사 보고서 마감이 걸린 상황에서 시어머니 개모임 준비까지 떠맡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준호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혹시나 그가 제 말을 이해해줬을까 기대했지만 돌아온 말은 제 가슴을 더 답답하게 만들었죠. 엄마가 엄청 서운해하시네. 저는 본능적으로 물었어요. 뭐라고 하셨는데?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 체면 세우는 일도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친구들 앞에서 혼자서만 준비한 거 알면 창피하다고 하시더라.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저는 회사에서 인정받으려고 밤낮 없이 일하는데 시어머니 눈에는 그 모든 게 보이지 않는 거죠. 친구들 앞에서 창피할까봐 그 체면을 위해 제가 희생해야 한다니. 준호야, 나도 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잖아.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는 듯 하면서도 여전히 한쪽 편만 드는 태도였죠. 알아. 그런데 엄마 입장도 이해해야지. 친구들 오는데.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는 늘 그랬어요. 제 입장은 뒷전이고 어머니 입장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처럼 말했죠. 저는 결국 터져 나오는 말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해. 난 도저히 시간이 안 되니까. 그러자 준호는 난처하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내가? 나는 요리 못하잖아. 그리고 내일 회사 회식도 있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본인의 회사 일정은 당연히 우선인데 제 회사 마감은 아무렇지 않게 무시해버리는 태도. 아, 진짜 돌겠네. 당신은 회식 있으면 당연히 못하고 나는 야근 있어도 이번만 도와달라는 거야. 하지만 준호는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그냥 이번만 도와주면 안 되냐?
엄마도 친구들한테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목소리 속엔 은근한 짜증까지 섞여 있었어요. 마치 제가 쓸데없는 투정을 부리는 것처럼 들리더군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오래 쌓여있던 서운함과 분노가 동시에 끌어올랐어요. 왜 제 입장은 이렇게 하찮게 취급받는 걸까? 왜 시어머니의 체면은 지켜야 할 가치가 있고 제 건강과 제 일은 늘 희생되어야 하는 걸까? 전화기를 꽉 움켜쥔 제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나는 대체 누구를 위해 매번 나를 갈아 넣는 걸까? 3. 누적된 피로.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도 마음이 쉬지 않았어요. 준호가 한 이번만 도와달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죠. 이번만? 웃기지 마세요. 작년 시어머니 생신 때도 이번만이었고 명절마다 새벽부터 전 부치고 나무를 묻히던 것도 모두 이번만이었어요. 심지어 시아버지 제사 때 친척들이 올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제가 회사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준호는 늘 직장인이며 원래 힘든 거지라며 한쪽 귀로만 듣고 넘겼어요. 반대로 시어머니 부탁은 언제나 최우선이었고 급하고 중요한 일이 되었죠.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눈을 뜨고 저녁 늦게 돌아와도 설거지, 빨래, 청소가 끝없이 이어졌어요. 주말도 예외는 없었고 밀린 집안일 때문에 쉬는 날이 거의 없었죠.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의 계모임 준비까지 떠맡으라니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준호는 언제나 똑같아요. 어머니가 뭔가 부탁하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가 이러시는데 어떡할까? 라고 묻죠. 마치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이미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결국 제가 해야 한다는 결론이죠. 남편은 퇴근하면 소파에 처박혀 TV를 보거나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설거지를 부탁하면 너무 피곤해라고 하고 빨래 개는 것조차 내일 해도 되지 않냐고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일만 나오면 갑자기 제가 그 일을 담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속으로 수없이 중얼거렸죠. 당신이 해보라고 반찬이 그렇게 쉽다면. 하지만 싸우고 싶지 않아 참았어요. 이렇게 속으로만 사귀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결혼 초에는 서로 맞춰가며 살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는 듯 제게 떠넘기는 현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서 눈물이 나려는 순간도 있었어요. 회사에서 스트레스로 이미 녹초가 된 상태인데 집에서도 쉴 수 없다는 사실이 참담했죠. 내 일과 내 삶은 점점 사라지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패턴은 끊임없이 반복될 뿐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남편과의 싸움, 시어머니와의 갈등,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할지 생각하면 숨이 막혔죠. 이렇게 피로가 누적될수록 제 내면의 분노와 서운함은 점점 커졌습니다. 4. 폭발. 다음날 아침 준호는 평소처럼 커피를 들고 건성으로 물었어요. 그래서 오늘 반찬 뭘로 할 거야? 엄마한테 뭐라고 말씀드릴까? 그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예요. 하루 종일 누적된 피로와 서운함, 분노가 모두 뒤섞여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죠. 저는 침착하려 애쓰는 대신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당신은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는 주제에 왜 내가 당신 엄마 친구들 모임까지 챙겨야 해? 준호는 컵을 든 손을 딱 멈추고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 처음 보는 듯 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미친 거야? 미쳤다고? 그래, 완전히 미쳤어. 이렇게 매일 같은 패턴에 정신이 나가버리겠어. 제가 소리치자 준호는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웃들이 들을까봐 걱정하더군요. 목소리 좀 낮춰. 사람들 다 듣겠어. 그 말이 화를 더 돋우었어요. 듣든 말든 상관없어. 난 가정부가 아니라고. 준호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반박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미친 듯이 소리 지를 일이야? 엄마는 우리 엄마잖아. 우리 엄마? X 소리 하지 마. 당신이 언제 우리 엄마한테 잘했어? 우리 엄마 입원했을 때? 면회 한번 갔어? 생신 때 선물 준비한 적 있어? 그 말에 준호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그는 잠시 입을 열었다 닫았지만 할 말이 없었죠. 그건 회사 일이 바빠서. 또 회사 일이야? 당신한테는 회사 일만 중요해? 당신 엄마.
일만 급하고 중요한 일이 되고 나는 뭐야? 나는 로봇이야?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해? 남편이 바쁘면 부인이 도와주는 게 당연하잖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다 떠넘기는 거잖아. 당신은 뭘 도와줘? 나는 돈 벌잖아. 그 순간 제 아내 분노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돈만 벌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그의 사고방식이 너무 답답했어요. 돈만 벌면 다야? 나도 이래. 그런데 왜 집안일은 전부 내 몫이야? 왜 당신 엄마 시중 드는 것도 내 일이야? 시중이라니. 나는 무료 가정부도 아니야. 준호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 너무하네. 그럼 당신 원하는 대로 해. 엄마한테 내가 말씀드릴게. 며느리가 이기적이라서 못한다고.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동시에 모든 걸 깨끗이 끊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이기적이라고? 나를? 집안일 하나도 안 하는 당신이 나를?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숨을 죽이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말했어요. 그래, 이기적이야. 가족보다 자기 일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기적이지 뭐야. 준호는 말없이 벽에 기대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인 피로와 서운함,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진 거죠. 좋아. 그럼 이제부터 진짜 이기적으로 살아볼게. 나는 더 이상 당신의 편의점 직원도 당신 엄마의 가정부도 아니야. 준호 얼굴이 하얗게 질렀습니다. 제가 이렇게 차갑게 단호하게 말하는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여보, 진정해.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정하라고? 5년 동안 진정하고 참았어. 당신 엄마 비위 맞추려고 당신 기분 상하지 않게 살았어. 그런데 나의 삶은 어디 있어? 나는 없었어. 그 작은 부탁 하나가 우리 결혼 생활의 균열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깊게 벌어진 균열을요. 깊어진 균열. 그날 저녁 집안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 조용했습니다. 준호는 말없이 벽에 기대어 있었고 저는 마음속 깊이 쌓여있던 분노와 피로를 한꺼번에 쏟아낸 뒤였습니다. 말없이 있는 그의 얼굴을 보면서도 제 안에는 여전히 허탈함과 공허함이 남아 있었죠. 이기적이라고? 나를?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되물었지만 저는 더 이상 설명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단호하게 말했죠. 그래, 이기적이야. 가족보다 자기 일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기적이지 뭐야. 준호는 머리를 움켜쥐고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참고 양보하며 살아왔는지 깨닫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깨달음이 제가 원하는 이해나 사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좋아. 그럼 이제부터 진짜 이기적으로 살아볼게. 뭐? 준호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편의점 직원도 당신 엄마의 가정부도 아니야.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네. 5년 동안 나 자신을 지워가면서 살았어. 이제는 지쳤어. 준호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없이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말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닫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결혼 생활 내내 쌓여온 감정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여보, 진정해.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정하라고? 5년 동안 진정하고 참고 살았어. 당신 엄마 비위 맞추려고 당신 기분 상하지 않게 살았어. 그런데 내 삶은 어디 있어? 나는 없었어. 매일 아침 눈 뜨면 오늘은 또 뭘 시켜달라고 할까 생각하면서 사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아?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는 지금까지도 저의 삶과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그리고 제가 얼마나 희생해 왔는지를 처음으로 직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 결혼 생활에서 제가 얼마나 작아져 왔는지, 얼마나 자신을 잃고 살았는지.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당신과 당신 가족을 위해 내 인생을 갈아 넣는 것도, 당신이 변하길 기대하는 것도 지쳤어. 그 말에 준호는 턱없이 무력하게 느껴졌는지 머리를 숙인 채 말없이 있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거리감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오늘 반찬은 당신이 해. 못하겠으면 시어머니께 가서 직접 말씀드려. 며느리가 거절했다고. 저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하고 문을 세게 닫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준호가 뭐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작은 부탁 하나가 우리의 결혼 생활 전체의 균열을 단숨에 드러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깊게 벌어진 균열.
그리고 그 균열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삶과 감정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